자, 2023-2024 챔피언스 리그 조추첨이 끝났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면 가장 지금 눈에 띄는 조는 F조인데, A조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조 일단 민헨, 맨유,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2강 1중 1약, 민헨 맨유, 그 다음에 1중은 갈라타사라이, 그 다음에 1약이 코펜하겐인데, 항상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조금 1약으로 분류를 받는 팀이고, 갈라타사라이가 좀 변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승 혹은 5승 1무, 4승 2무 이런 식으로 항상 뭐 좀 챙겨왔고, 변수라고 하면 뭐 맨유랑 맞대결해서 뭐 1패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우리나라 선수 김민재 선수가 있죠.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하면서, 그리고 케인도 정말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요 최근에는 이제 오락가락했지만, 항상 좀 과거에는 우승권을 노려보는 팀이었었고, 항상 8강 안에 16강 8강은 꾸준히 챔피언스리그 진출만 한다면 조금 가는 팀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맨유가 좀 계속 챔스에 왔다 갔다 했다 뿐이지, 또 챔피언스 리그를 가게 된다고 하면 항상 이 선수들, 또 맨유는 잘 해왔고, 또 뭔가 조별리그를 어렵게 진출하고 16강 가서 뭐 쉬운 상대 만나면요 8강 가겠지만, 뭐 레알이나 최근에 또 레알 한번 만났었고 뭐 그랬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 맨유는 약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승점 자판기라고 얘기하는 팀이기도 하고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변수예요. 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키 원정 자체가 좀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항상 좀 까다로운 팀이었었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나 페네르바체 이런 팀들은 좀 까다로운 팀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갈라타사라이가 발목을 잡을 팀이 아마 맨유지 않을까. 맨유 경기력이 최근에 좀 시즌에서 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갈라타사라이 두 경기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 따라서 맨유가 2위를 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진짜 3위를 할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B조입니다. 세비야, 아스날, PSV, 랑스입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12위를 했습니다만 유로파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지금 왔습니다. 약간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비우스에 뛰죠. 유로파 우승, 그 다음에 챔스 3위, 유로파, 다시 유로파 우승, 챔스,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오고 있고, 아스날은 최근 올 시즌에 좀 초반 실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스날만 보면 항상 챔스에서 이제 16강, 리그에서 4강, 올 시즌에 또 2위 했었고, 지난 시즌에 또 스타트 좋기 때문에 초반 실점만 조금 어떻게 막는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올 시즌에도 16강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난 시즌에 유로파에서 또 PSV하고 한번 붙었을 때 살짝 안 좋았었기 때문에, PSV랑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랑스가 조금 랑스는 조금 챔스에서는 다소 생소한 팀이기도 하고, 잘 안 올라오다 보니까 이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가 된다기보다는, 변수죠. 어떻게 보면 변수죠. 이 팀을 최소 승점 6점 혹은 4점은 챙겨야지 16강을 바라볼 수 있는 좀 희망찬 그 미래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스날하고 세비야는 아마 랑스를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아스날은 1위, 그 다음에 세비야와 PSV가 2위 자리를 놔두고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C조입니다. 나폴리, 레알, 브라가,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나폴리는 지난 시즌 세리아 33년 만에 우승을 했었고, 우승팀 자격으로 왔습니다. 김민재의 공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올 시즌 나폴리는 스타트가 일단 순조롭습니다. 지금 2라운드에서 2승해서 지금 선두권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첼시의 황제 레알은 1위로 올라가던 2위로 올라가던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만 올 시즌 지금 주전 자원 뭐 밀리탕도 그렇고 비니시우스도 그렇고 크루토와도 코어라 지금 이제 약간 뭐 좀 중심이 될 만한 선수들이 다 지금 좀 부상 정도가 크기 때문에 올 시즌 초반 뭐 리그에서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 조별 라운드에서도 조금은 힘들게 경쟁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뭐 구성 정도를 좀 봐야 알겠지만 레알 그 16강 라운드 토너먼트 라운드가 보통 2월 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2월 달까지 선수들이 어떻게 또 복귀를 하게 된다고 하면 토너먼트 라운드에서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상황이고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그러니까 리그에서 죽 써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항상 또 잘 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비니시우스, 쿠르투아, 그 다음에 밀리탕이 뭐 토너먼트 라운드 진출하게 된다고 하면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8강, 4강 이 수준에서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알은 일단 1차 목표는 토너먼트 진출. 나폴리도 토너먼트 진출. 그다음에 브라가랑 우니온 베를린. 우니온 베를린도 뭐 지난 시즌 돌풍이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 팀도 사실 좀 생짜배기다. 브라가도 뭐 왔다 갔다 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는 2강 2약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D조 여기가 조금 살짝 골 때립니다. 이 약간 챔피언스 리그가 보통 보면 죽음의 조 하나, 그 다음에 고만고만한 팀들이 모인 조 하나. 이렇게 보통 두 개를 좀 지켜보면 재밌거든요. 죽음의 조는 뭐 매치업 자체가 매치 밸류 자체가 좋은 조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고만고만한 팀들이 좀 모였을 때는 와 이거는 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골 때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1강 3죽으로 요약을 했거든요. 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도 챔스권 진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챔피언스 리그 지난 시즌 맨시티하고도 준우승을 했었고 붙어서 준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뭐 디마르코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탄탄한 중원으로 높은 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뭐 밑에 바스토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테르가 별 변수가 없다면 올 시즌에도 일단은 토너먼트 라운드는 1차적으로 진출을 할 것 같다. 다만 이제 벤피카, 뭐 잘츠부르크, 소시에다가 이런 팀들이 이제 2위 자리 놓고 다투는 거죠. 이런 조들이 좀 볼만해요. 막 좀 경기적인 내용도 그렇고 사실 뭐 죽음의 조에 가려진 팀이지만 제일 나름 A-급 정도의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2조입니다. 페이노르트,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치오, 셀틱입니다. 이 조는 딴 거보다 코리안 리거가 3명이죠. 셀틱에서 3명이 다 뛰고 있습니다. 오현규 선수, 권혁규 선수, 양현준 선수. 저는 약간 셀틱이 좀 복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팀도 사실 뭐 코리안 리거 때문에 좀 볼만한 거지 다른 흥행 면에서는 조금 그닥. 뭐 코리안 리거를 보기 위해서는 좀 필수조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대망의 F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도르트문트, 밀란, 뉴캐슬입니다. 죽음의 조로가 평가를 받고 있죠. PSG가 올 시즌에 스타트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1승 2무인데 지금 음바페 뭐 이적 사가, 네이마르, 메시 이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좀 보기 위해서는 파리 생제르맹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매치업 자체도 흥행 요소가 확실한 조기 때문에 볼만하고 뉴캐슬도 정말 오랜만에 챔피언스 리그를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복귀를 했는데 뭐 일단 오일머니라는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올 시즌 전력 보강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뭐 밀란 PSG는 당장 모르겠어요. PSG는 모르겠는데 도르트문트나 밀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붙어볼 만하다. 하지만 에디아오 감독이 좀 또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완전 이제 신참이기 때문에 이 신참을 어떤 식으로 이 노련한 감독들이 요리를 할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마 또 이런 또 경기에서 또 활약을 해준다면요. 토너먼트 라운드까지 가고 또 갔을 때 아마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 본인이 쉽사리 얻지 못할 경험, 마요르카나 뭐 발렌시아 있을 때 사실 챔피언스 리그 뛰기는 쉽지 않았어요. 뭐 유로파 리그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PSG 와서 이렇게 약간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별들의 전쟁인 이 리그에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각 리그에서 각 리그 스타일에 약간 맞게 또 통할 수 있는지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PSG는 올 시즌이 이제 좀 가장 힘겨운 조편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난관을 헤쳐나간다고 하면 또 8강, 4강까지는 쉬운 상대를 만날 가능성도 제법 존재한다. 일단은 16강만 진출하자. 뭐 모든 팀들이 사실 지금 16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겠지만 여기서 뭐 8강, 4강 그 넘어서 우승까지 생각하는 팀들도 있죠. 뭐 바르샤라든지 뭐 뮌헨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이런 팀들은 16강 그 이상을 올라가야 팬들의 눈높이가 맞춰지기 때문에 PSG도 지금 PSG만 사실 또 비기어가 없기 때문에 맨시티마저 땄기 때문에 PSG는 올 시즌 좀 상대적으로 좀 초조해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초조함을 잘 컨트롤 해내야 또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자, 다음 C조입니다. 맨시티, 라이프치히, 즈베즈다, 영보이즈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있죠. 그리고 잉글랜드, 스위스, 체코 리그에서 우승을 한 팀들이 또 모였습니다.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뭐 맨시티, 라이프치히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제 지켜볼 점은 맨시티가 올 시즌에도 전승 16강 라운드로 진출할지 그거를 지켜보는 게 또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 또 어떤 선수들이 튀어나올까? 여기는 항상 뭐 화수분처럼 튀어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뭐 야구로 치면 두산 베어스처럼 튀어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H조입니다. 바르샤, 포르투, 샤흐타르, 엔트워프입니다. 저는 이 조는 사실 샤흐타르 팀과 만났을 때 조금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물론 샤흐타르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원정을 하지는 않을 거고 폴란드 지금 펩시 아레나죠. 폴란드 원정을 치를 예정인데 조금 변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포르투도 그렇고 엔트워프는 사실 승점 자판기. 하지만 포르투 샤흐타르는 꽤나 변수가 될 만한 사실 이 포르투 샤흐타르도 맛부터 보면 괜찮은 팀이거든요. 이제 막 좀 빅클럽을 가기 위한 브라질리언들이 항상 샤흐타르에 있었고 그리고 포르투 같은 경우에도 항상 진짜 뜬금없는 선수들이 막 때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포르투 샤흐타르 선수들이 또 빅클럽에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보는 것도 나름 꿀잼 요소 중에 하나이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H조 A부터 H조까지 짧게 이렇게 한번 봤는데 올 시즌에는 또 어떤 팀이 우승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